대부분의 마트가 입구에 과일을 진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쪽 앞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눈이 얼렁 뜨니까 그거부터 사라고 하겠지. 그러겠지. 내 생각은 그래. 알록달록한 색상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단지 기분 전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대체하면 구매 욕구도 자극된다고 합니다. 결국 색상의 배열만으로도 매출이 쑥쑥 오른다는 사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고객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매장에 같은 상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먹음직스럽고 싱싱하게 보이잖아요. 저쪽은 좀 맛이 좀 안 먹고 싶은 그런 게 주운 맛처럼 보이잖아요.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조명도 밝고 따뜻해 보여서 진열이 정리가 잘 돼 있고 고객 한눈에 잘 들어왔어요. 색상의 진열만으로 매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색상 혹은 상품을 더 빛나게 표현하는 색상.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똑같은 물건도 색상을 어떻게 맞춰서 진열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는데요. 장사 고수의 특별한 색상 진열 비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주목해주세요.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색상 진열 방법에 대한 강의를 예고해 주셨는데요. 물건을 진열할 때 색상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달라지나요? 물론 달라지죠. 물건에 우리가 기능을 파는 동시에 색이라는 것도 함께 판다고 보시면 돼요. 색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물건에 더해서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색이라는 게 말보다 전달의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색에는 뭐 온도감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서 제품의 특징에 맞춰서 그런 색상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매출을 올리는 색상 진열 방법 강의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오늘은 색상 진열만으로 10배의 매출을 올리는 진열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과 인간의 감각 사이에는 신비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색채학협회에서 2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두 개의 대야에 한쪽에는 푸른색 물감을 풀고 한쪽에는 붉은색 물감을 푼 다음에 물의 온도를 38도씨로 같이 맞추고 손을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쪽의 물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지 물어보니 푸른색이 더 차갑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몇 도나 더 차갑게 느껴지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3도에서 4도 정도 더 차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실험에 임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결국 색을 인식하는 과정이고 색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4도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38도씨 탕에 있다가 4도가 높은 42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 뜨겁고 10분만 앉아 있어도 상하체의 색상이 달라지죠. 눈으로 느껴지는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붉은색 위에 진열하는 것보다 푸른색 위에 진열하는 것이
훨씬 싱싱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족관도 푸른색 수족관의 생선들이 붉은색 수족관의 생선보다 훨씬 더 싱싱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색상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겨울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이런 따끈따끈한 찐빵을 호호 불면서 먹는 것을 상상합니다. 즉, 찐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그런데 찐빵을 파란 접시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찐빵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겠죠. 찐빵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담아낼 때는 팔고자 할 때 따뜻하게 먹어야 할 음식인지 차갑게 해서 먹어야 할 음식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 그릇이나 용기의 색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색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온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된 색상에 따라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을 받는데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계열의 색상은 빨강, 주황, 노랑 등 장파장의 색을 말하며 태양과 불을 암시하므로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상의 계열에는 파랑, 청록, 청자색으로 단파장 계통으로 물, 하늘, 얼음 등을 암시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차갑게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따뜻한 계열의 색을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온도도 상승하는데 이 현상을 체감 온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계열의 색은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더욱 춥게 느껴지며 자율신경계도 자극도 되지 않아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색의 온도감에 따라 그 공간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기 이불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을 이용해서 진열해야 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색상의 이불을 입구에 배치해 심리적 온도감을 높여주고 여름에는 차가운 색상의 이불을 매장 입구 쪽으로 배치해 지나가는 고객의 체감 온도를 더 낮추어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색을 입구에 배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상들을 마구마구 섞어 놓았습니다. 정신없는 소리가 나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소리가 나도록 온도의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도의 순서별로 상품을 배치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부터 차가운 색의 순서를 실험해 보니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온도가 높은 쪽부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자주, 검정, 파랑, 흰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마구 섞여 있는 매장의 이불 색상을 온난감 실험 순서대로 바꿔보았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따뜻해 보이고 물건도 정리되어 보입니다. 보기도 좋고 고르기도 좋은 상점은 온난감의 순서대로 자연스러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매장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 없이 마구 섞여 있는 상점은 정신없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전통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일입니다.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이 박스 위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박스 위에 진열된 사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과가 매우 싱싱해 보였는데요. 빨리 지나가는 고객에게는 사과의 장점이 전혀 부각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근처에 있는 꽃집에 들러서 잎사귀 한 줄을 가져다가 사과 주변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붉은 사과가 초록색 테두리 덕분에 훨씬 더 싱싱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은 바로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테두리 덕분에 사과의 매출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붉은 소쿠리에 담긴 것이 어떤 과일로 보이세요? 토마토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홍시입니다. 홍시 주인은 홍시라고 팔고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는 고객들의 눈에는 토마토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붉은색 홍시가
붉은 소쿠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홍시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초록색 소쿠리에 담거나 초록색 비닐을 홍시 밑에 깔아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홍시 한 봉지 주세요 하면 홍시를 옮겨 담을 필요 없이 비닐만 들어서 주기 때문에 홍시가 터지지 않고 더 싱싱해 보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하게 하는 색은 따로 있습니다. 색은 분명히 말보다 빠른 전달 수단입니다. 때문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색으로 잘만 표현한다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 밝고 경쾌한 색을 배치하면 매출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밝고 저항감이 없는 색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구매 행위로 이끄는데요. 밝은 색은 밝은 기분과 함께 행동을 가볍게 이끌어내 물건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색인 것이죠. 빨간색이나 노란색, 오렌지색도 보는 사람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매 행위로 소비자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색을 가게의 중앙, 왼쪽, 각 코너의 끝에 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기꺼이 쇼핑할 준비 자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판과 동시에 색이라는 매력도 함께 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색상의 온도, 색상의 대비를 활용하여 매장의 색상 진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매장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신원시장입니다. 수많은 가게 중에서도 유독 싱싱한 과일들이 눈에 띄는 한 과일집인데요.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열대 과일들이 자리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선을 끌고자 한 판매 전략인데요. 진열 전략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열대 과일을 사시는 분들이 저희 과일 일반 지금 가장 제철인 귤이나 사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좀 사가시는 편이죠. 과일이 유독 싱싱해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전략 때문인데요. 과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초록색 야자수잎을 소품으로 활용했는데 백화점 고급 과일 코너 못지않은 진열이죠. 원색이다 보니까 원색에 맞는 이 바탕에 좀 야자수잎이나 이런 푸른 열대 나무 이파리 같은 걸 넣으면 좀 더 싱싱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데코를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또 보색 대비를 활용해 과일의 색을 돋보이게 강조했고요. 계단식 진열을 통해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센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좀 독특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나가는 게 좀 낫죠. 이번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시장에서 진열의 고수를 만나봤습니다. 남성시장에 터줏대감이 자리한 곳인데요. 오랜 시간 장사를 하신 만큼 그 노하우도 남다릅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지금 8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4년 됐죠, 지금 하는 지가. 소비자가 상품에 시선을 주는 시간은 평균 3, 4초. 이 사이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상품을 만져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북이 쌓인 고추들이 고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시고. 그 옆에 자리 잡은 뽀얀 마늘과 새우젓은 보색 대비 효과를 이루어 메인 상품인 고추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계단식 진열을 통해 고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 좋죠. 진열 잘 해놓으셨잖아요. 저도 이거 배워서 이렇게 예쁘게 진열하고 싶어요. 보기도 좋잖아. 지나가는 사람 눈도 좋고. 고추 진열도 예쁘게 넣고 잘 해주고 깨끗하고요. 보기 좋고 이 가게만 찾게 돼요. 국내산 고추 수요 감소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데요. 사장님 가게는 진열의 변화만으로도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요즘 이렇게 진열을 좀 바꾸고 했더니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소비자를 구매 행위로 이끄는 첫걸음은 색상의 온도와 대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색의 배열만으로도 10배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보색 대비를 이용한 상품의 진열로 고객의 시선과 마음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장사의 비밀은 오늘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의를 듣고 나니까 장사를 하는데 색을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유행하는 색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빠르게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색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색의 선호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푸른색을 음료수에 색깔에 쓴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푸른색이 독극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마신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푸른색 음료가 나왔어요. 최근에는 감자칩인데 예전에는 다 감자칩이 짠맛이었잖아요. 근데 달달한 감자칩이 나와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그 포장지를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이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때는 노란색이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린색이 유행하게 되고요. 또 막 암울할 때는 이렇게 검정색 같은 것들이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실 때 우리 점포의 패키지를 뭐를 쓸까, 어떤 접시에 담아낼까 이런 것들도 유행하는 색상에 따라서 한 번 더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라도 이 유행하는 상품의 색상을 좀 유심히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중에서는 색상 진열의 법칙을 적용시키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색상이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그럴 네. 때는 눈을 가늘게 떠야 돼요. 눈을 이렇게 전체 상품 볼 때 이렇게 또렷이 보면 네.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감고 흐릿하게 보시면은 네. 톤이 보여요. 그래서 따뜻한 톤, 차가운 톤이 막 섞여 있는 거를 골라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꽃을 봐도 붉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흰색인데 이렇게 흐리게 보면 이렇게 네. 뭉뚱거려서 톤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톤에 맞춰서 먼저 1단계 따뜻한 색하고 차가운 색을 분류하고요. 네. 그 따뜻한 색 안에서 짙은 색으로 점점점 옅은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을 가늘게 떠서 우리 집에 어떤 색상이 많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온도별로 구분을 하고 더 세분화시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군요. 우리 가게의 색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장사의 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에 따라 땡땡이가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제 생각에는 기분이 달라진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막 밝고 경쾌한 색 꺼내 입잖아요. 기분 네. 좋아지려고. 그렇죠? 기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정답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상품 선호도가 달라진다? 선호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무게가 따라서 달라지나요?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되게 재밌는데 제가 오늘 이거 검정색 입고 예. 왔잖아요. 그렇죠? 검정색은 명도를 봤을 때 10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흰색 있잖아요. 네. 이건 0에 해당돼요. 이 두 색은 완전히 극대비를 이루는 색인데
쇼핑백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기금속이나 액세서리 가게에는 쇼핑백이 다 짙은 색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가벼운 흰색 쇼핑백을 들면 나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어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짙은 색 쇼핑백은 흰색 쇼핑백보다 2kg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짙은 쇼핑백을 선호하고 만드는 이유가 나 제 돈 주고 샀어 라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쇼핑백의 색이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색상에 따라 온도, 또 기분에 이어서 무게까지 달라진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상품 하나를 진열하더라도 참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술 시간에 봤던 그렇죠. 색상표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12가지 색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면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요 색깔들은 중간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딱 대칭에 있는 색깔들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칭에 있는 색깔들이 보색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붉은색과 초록색을 같이 썼죠. 붉은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보색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 두 색이 완전히 반대색이니까 만나면 어떻게 되겠죠? 경계면이 선명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색 대비가 눈에 띈다는 이유가 경계면에서 서로 다른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에 붉은 테두리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진열을 하실 때 제품의 색상, 그러면은 노란 참외 같은 경우에 눈에 번쩍 띄게 하려면 무슨 소쿠리에 담으면 되겠죠? 파란색 소쿠리인가요? 파란색 소쿠리도 되는데요. 사실은 보라색 소쿠리에 노란 참외를 담으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돼요. 두 색이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같단 것처럼 싱싱하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붉은 과일은 아까 초록색에 했다. 그러면은 뭐 은색이라든지 그런 건 어디에 담으면 좋을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안 오죠. 네. 은색 갈치는 물론 푸른색에 하시면은 더 좋겠지만 흰색인 제품들은 검정색에 받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럼 흰색의 제품은 검정색 바닥에 놓으시면 또 보색 대비이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환을 가게 하나 출력해서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철에 노란 참외 나왔다가 초록색 수박 나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색 대비로 쭉쭉쭉쭉 보고 진열에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색상환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색상과 함께 사용해 효율적인지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색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붉은 사과를 붉은 소쿠리에 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란 참외를 노란 소쿠리에 또 담으세요. 근데 노란 참외를 노란 소쿠리에 담으면은 더 노랗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온도가 상승되면서 안이 푹 고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방법도 좋지만 최근에는 또 싱싱하고 선명해 보이는 거를 좋아하는 유행이고 또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보색 대비를 활용하셔서 상품을 부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품의 활용 정점을 우리가 고명으로 하잖아요. 이 고명과 같은 조명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 제품이 눈에 띄지 않아 고민 중이신가요? 매장 입구는 경쾌한 색으로, 진열된 상품은 보색 대비로 생기 있는 느낌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장사가 잘 되는 조명의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